안녕하세요, 장재현입니다. 오늘은 6강 위험물 분류 기준의 이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강하고요, 다음에 할 7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험물 분류 기준에 대한 이해라는 타이틀로 1, 2로 나누어져서 강의가 구성이 되어지는데, 즉 각각의 클래스별로 위험물 분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6강에서는 위험물 분류 기준으로 해서 클래스 1부터 클래스 4까지 저희 분류 기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 7강에서는 저희 클래스 5부터 클래스 9, 9까지 위험물 분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미 앞선 강의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위험물은 타입 오브 해저드에 따라서 총 9가지 클래스로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특정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입 오브 해저드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세분화시켜서 타입 오브 해저드에 따라서 디비전이라고 하는 군으로 또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클래스 안에서는 또 특정 디비전 안에서는 또 위험도라고 하는 패킹 그룹이 또 별도로 지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 제6강에서는 저희 위험물 분류 기준에 대한 이해 첫 번째 파트로서 클래스 1부터 클래스 4까지 4개의 클래스에 대한 분류 기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익스플로시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 있듯이, 저희가 폭발성이라고 하는 타입 오브 해저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과 물질이 분류가 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폭발성이라고 하는 타입 오브 해저드라고 하는 아이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저희가 총 6개의 디비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라고 하게 되냐면, 디비전 저희 1.1 같은 경우에는 대폭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폭발성 제품의 물질이 분류가 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폭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저희가 디비전 1.1에 분류가 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 대폭발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맥스 익스플로시브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라벨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라벨을 보시게 되면 라벨 하단 부분에는 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걸 보아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 1이라고 하면 바로 클래스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클래스를 얘기하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바로 위에 1.1이라고 하는 디비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상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저희 위험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심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 폭발성에 대한 심벌이 나타나 있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항공화물을 위험물로 운송을 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IMP 코드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1.1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REX라고 하는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희가 클래스 1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클래스 1은 되게 제한적인 클래스예요. 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 시 되게 제한을 많이 받는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디비전 1.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송 시 금지 위험물로 선언되어 있는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비전 1.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젝션 해저드를 가지고 있는 저희 폭발성에 해당이 되어지는 물질을 제품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프로젝션 해저드라고 하는 것은 추진 발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REX라고 하는 IMP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운송 금지 위험물로 선언되어 있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1.2 같은 경우에는 대폭발 위험성은 없고요. 저희가 프로젝션 해저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비전 1.3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폭발 위험성은 없지만 저희가 주된 그러한 폭발성의 형태라고 하는 부분은 파이어 해저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화재 폭발 위험성을 갖고 있는 아이를 저희가 디비전 1.3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1.3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일부는 운송 금지로 선언되어 있는 위험물이 대부분이고요. 운송을 할 수 있는 위험물도 별도로 선언되어 있음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운송을 하더라도 저희가 여객기로는 운송이 안 되고 화물기로만 운송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속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스 1은 되게 제한적으로 저희가 운송이 되어지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국가나 항공사의 변경 조항에 근거해서 운송이 금지되어지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IMP 코드를 보시게 되면 REX, RCX, RGX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데, REX로 분류되어지는 아이는 운송 금지에 해당이 되어지는 저희 디비전이라고 보아주실 수가 있고요. RCX, RGX는 저희가 1.3에 속하는 아이로서 운송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화물기로만 운송을 해야 되는 아이에 대한 코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국가나 항공사의 베리에이션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4 같은 경우에는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저희 익스플로시브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주된 특성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No Significant Hazard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 중대한 위험성은 없는 그러한 디비전에 속하는 아이를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1.4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송을 할 수 있는 디비전에 속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객기로 운송을 할 수 있는 아이도 있고 화물기로만 운송할 수 있는 아이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항공사와 국가의 베리에이션을 적용해서 운송이 제한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디비전 1.5 같은 경우에는 대폭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다만 저희가 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극도로 저희가 민감하지 않은 그런 물질들을, 둔감한 물질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운송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IMP 코드를 보시게 되면 REX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1.4, 1.5, 1.6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았던 1.1부터 1.3과 달리 상단 부분의 라벨을 보시게 되면 디비전 번호가 별도로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심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디비전 번호가 별도로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1.5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송이 금지되어 있는 클래스 1에 속하는 아이들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1.6 같은 경우에는 IMP 코드로는 REX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대폭발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 극도로 둔감화된 제품을 저희가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저희 REX라고 하는 코드를 갖고 있는 아이는 운송이 금지되어 있는 아이로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의 디비전으로 나눠져 있고, 운송을 할 수 있는 아이는 1.3과 1.4의 일부에 해당이 되어지는 아이로 보아주실 수가 있고, 저희 1.1이나 1.2나 1.5, 1.6 같은 경우에는 운송이 금지되어 있는 아이로 선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6개의 디비전, 타입 오브 해저드에 따라서 저희가 나누어짐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가스류가 분류가 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가스류도 가지고 있는 해저드가 타입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3개의 디비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 라벨부터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바텀에 저희가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 E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E라고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는 클래스 2에 속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상단 부분에 속해 있는 부분을 보아주시게 되면 이제 심벌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아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디비전을 구분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비전 2.2를 보아주시게 되면 저희가 인화성을 가지고 있는 가스류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저희 IMP 코드 같은 경우에는 RFG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잠깐 RFG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코드를 좀 풀어 설명을 해드리자라고 하면, 위험물에 부여되는 IMP 코드 같은 경우에 저희 각 클래스나 디비전에 지정되어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 R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저희가 Regulated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 규제를 받는 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위험물 규정에 따라 운송이 되어져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요. FG라고 하는 것은 Flammable Gas의 저희 축약어라고 보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FG라고 하는 것은 규제를 받는 인화성을 가진 가스류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용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디비전 2.1은 저희가 인화성을 가진 가스류가 분류가 되어지고, 주된 저희가 운송하는 아이템으로 보아주신다라고 하면 부탄가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라이터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디비전 2.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인화성, 비독성 가스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저희 IMP 코드를 살펴보시게 되면 RNG라고 하는 내용으로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Regulated, Non-Flammable, Non-Toxic Gas를 저희가 가지고 만들어진 코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비인화성, 비독성 가스임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물로 분류가 되어지는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산화성이라든지 또는 질식성이라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물로 지정이 되어져서 운송이 되어짐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디비전 2.3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톡식가스라고 보아주실 수가 있고, 저희 사용하는 IMP 코드 같은 경우에는 RPG라고 하는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아주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톡식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송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제한되는 디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대부분 운송 금지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다만 낮은 독성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송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화성 액체류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요. 라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 부분에 클래스 3라고 하는 3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인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 플레임이 심벌로서 나타나 있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IMP 코드는 RFA를 사용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제가 운송하는 화물에 있어서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클래스가 바로 3라고 하는 거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하는 아이템을 보시게 되면 개솔인이라든지 페인트라고 하는, 또는 저희가 접착제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페인팅 잉크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클래스 4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가연성 고체류라고 하는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총 3개의 디비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에 대표 타이틀로 나와 있는 게 바로 디비전 4.1의 저희 가연성 고체류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디비전 4.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연발화성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되어졌을 때 공기 안에 있는 산소와 결탁해서 저희가 발화할 수 있는,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디비전 4.3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접촉했을 때 인화성 가스를 방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을 4.3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클래스 4는 총 3개의 디비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라벨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각각 4라고 적혀 있는 클래스에 대한 넘버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벨의 형태를 가지고 디비전 4.1, 4.2, 4.3으로 구분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디비전 4.1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IMP 코드는 RFS라고 하는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저희가 성냥이나 셀룰로이드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디비전 4.2 같은 경우에는 RFC라고 하는 IMP 코드를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활성탄을 하나 예로 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주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디비전 4.3 같은 경우에는 물반응성 물질이라고 해서 인화성 가스를 생산하는 아이로서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리튬 금속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위험물 분류 기준에 있어서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실 수 있는데 각 클래스별로 클래스 1과 클래스 4, 4개의 클래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디비전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각각의 해저드 라벨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사용하는 IMP 코드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대표되어지는 하나의 아이템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7강에서는 저희 클래스 5부터 클래스 9까지의 분류 기준의 일반 이해라고 하는 부분으로 파트 2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업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